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수족관에 물이 새더니 인근 지하철 공영주차장과 건물의 연결 부분에서도 물이 새더라. 건너편 보도블록에서는 물이 역류하고 120kg에 달하는 문짝이 고객을 덮쳤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결국은 작업 중 숨졌다. 극장이 흔들려서 극장이 폐쇄됐다. 이 모든 것이 제2롯데월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이중 건물 건너편 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은 인근 통신사의 노후화된 수도관이 새서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2롯데월드를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사실을 항상 제때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수족관 물이 셀 때도 원래 수족관은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번에 문짝이 고객을 덮쳤을 때도 롯데 측은 이 사고를 119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롯데 측은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19를 부르지 않고 지정병원 앰뷸런스를 애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롯데 측에서 119에 대해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도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롯데 측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이런 식의 건축을 승인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지자체 당국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관계 당국은 알아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진짜 이거 해야 돼. 네.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해야지. 이게 뭐 이건 그냥 해야죠. 달이 가는 이런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냥 네. 해가 가는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네. 2014년의 마지막 월요일. 의미심장한 날인데요. 맞습니다. 아침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에어아시아 소식이죠. 사고가 나서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영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에 162분의 이제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조 수색 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참 많이 들었던 얘기죠. 골든타임. 그 사이에 뭔가 빨리 찾아지길 바라는데 지난밤에도 이게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수색이 오히려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예. 악천후 때문에 계속 벌어지고 예. 있는 일이었어요. 자,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카피 이 올해 마지막 월요일의 카피는 땡처리로 잡았습니다. 땡처리. 네. 예. 남은 재고를 떨이로 처분해서 이 싼값에 본저까지는 아니어도 현금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장사기법이 되겠는데요. 예. 아예 신문들도 국회 2014년 땡처리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고 있더라고요.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올해 예. 마지막인데 마치 부도 처리, 파산, 창고 대개방, 세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네. 근데 일반적으로 땡처리에는 옆에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네. 완전 망했어요. 이게 꼭 붙거든요. 그러시면 안 그래서 됩니다. 이제 땡처리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국회가 망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땡처리가 좀 새삼스럽긴 합니다만. 여의도의 장사꾼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처리 안 되는 법안 빼고는 다 처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처리되는 것들은요, 뭐 부동산 3법 포함해서 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뭐 여신전문금융화법, 고용보험법 이게 다 개정안들입니다. 네. 100여 건이 무더기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법안이다. 아하.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기재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이게 이제 정부가 강조한 이 경제 활성화, 예. 민생 법안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30개 법안 중 절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 10개 정도 처리된 것 같아요. 예. 정무위에는 4년째를 넘기는 김영란법. 이게 바로 이제 부정청탁 금지 및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예. 해서 이제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한 건데 처리 안 되고 있고요. 여야가 싸우고 있는 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시켜 달라. 야당은 이것을 선상 카지노법이다. 이렇게 이제 맹공하면서 지금 이제 이 거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벤처 육성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법, 이거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도 이제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아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반말에 이게 네. 4년째 지금 걸려 4년째 있다는 거 넘어가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관피야, 칼피야, 예, 뭐 그렇죠. 해피야, 아니 군피야. 세월호 나왔을 네. 때는 뭐 금방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니 맞습니다. 이걸 또 넘긴다는 거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네. 언론에 나왔다 이거 사라지기만 하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4년째를 넘기고 있습니까?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파봐야 왜 안 됩니다. 되는지. 내년 초에 예? 한번 파보시죠. 이게 아유. 4개 정도인데 정부안, 야당안, 근데 요새 잘못 여당안 파면 많이 물이 많죠. 나오는 데가 많대요. 예? 싱크홀이 생길까 봐. 아이고 이거 참. 예. 자, 그 이제 여야 빅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오늘 이제 상정이 돼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네. 통과는 되지만 최장 125일간 활동에 돌입하는데 이게 지뢰밭입니다. 왜냐하면 국조의 범위 또 증인 채택 범위 공무원 연금개혁의 강론 이거 싸움이 이제 많아질 건데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이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 이 주장이고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당시 직영부 장관 증인 채택해야 한다. 맞서고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거는 3부에서 국조특위 야당 간사죠.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오늘 저희가, 파시는군요. 예, 네.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뭐 땡처리 많죠 또. 이 땡처리가 아니길 바라는 게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요. 예. 검찰이 좀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관천 전 이 행정관의 자작극이다까지 나왔고요. 조응천 전 비서관 재소환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 조사받았고요. 검찰이 밝힌 바로는 조 전 비서관이 사실은 이 박관천 경정보다 훨씬 이 무겁다. 어떤 이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조 전 비서관은 이 경찰을 나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족과 부하 직원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바가 없다. 이 말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도 진실 공방 중입니다. 지금 다 전반적으로 검찰이 너무 서두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내에 답을 내기 위해서 이 땡처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요. 이분은 의혹을 철저히 가려야 되고 네. 일부에선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이 적부심 심사에서 이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도 내일 있다라는 지금 이제 얘기도 이 있는데. 실질영장 심사를 하고요. 그렇죠. 오늘 원래는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청구가 됐는데 내일이죠? 오늘 실질 오늘인가요? 심사 예정입니다. 아, 오늘 이게 오늘인가요?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오늘 뉴스를 더 봐야 되는데요. 과연 이제 구속 여부가 확정될 것이냐 이것도 좀 검찰의 땡처리 숙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법무부의 땡처리도 있습니다. 예. 재벌 총수 가석방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교도소를 창고 대개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특별 사면은 많이 좀 제한되기로 대선 공약에 나왔기 때문에 이 좀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예.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꼼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인데요. 예. 요거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재벌들에 대한 역첩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부 정치권에서는. 네. 근데 그 3분의 1 이상 형기를 마치면은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는 법적으로 대상은 맞는다는 된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수용자들은 보통 형기의 85% 이상을 이 수용 생활을 하고 나야지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많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거기에서의 역차별이 누구냐를 따져봐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법으로 3분의 1 되면은 뭐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나와야 될 거려 아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참 아주 이것도 재밌어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 그리고 나오면 경제가 사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살면 그건 뭐 지금 아예 집어넣질 말아야죠. 어제 기사를 예? 보시면 경제사범을 풀어주면 경제가 산다? 의문부 딱 찍혀 있는데요. 과연 이 논리가 맞는 건지. 그러면 아니, 그게 난 총수를 늦어. 풀어줬을 때 어떻게 왜 얼마나 경제가 사는지 정부가 좀 입증을 해줘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데이터로 입증을 네. 해줘야죠. 그리고 아예 집어넣지 않으면은 경제가 막 나를 거 아닙니까? 사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게 문제는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총수 개인의 비자금 어떤 부정 축제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또 하나 뭐 자벌 특혜. 네,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예. 모 성형외과에서 저 이게 예. 중국 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서울에 있는 제2외과라고 하던데 셀카를 예. 대방출해서
이게 아주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전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로 갔는가 이게 좀 암담합니다. 뭐 분위기 거기 그 자기네들끼리 분위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직업윤리를 갖고서 그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받는 환자들이 참 불쌍한 거죠. 가슴 아픕니다. 이게 성형외과가 너무 우리가 인조인간에 자꾸 경도가 돼서 휴머니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인체를 실리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암담함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조대에 장갑 말리고 있었던 건 과연 뭔지. 그리고 저 의료 시술 기구로 장신구를 고쳤다? 전 난다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하루 여론 땅콩 회항 이후에 또 이게 사실 올해 가장 안타까운 의료 사고가 신해철 씨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떠오르면서 이런 곳에 우리가 우리의 몸, 건강, 생명을 맡기고 있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네, 해주실까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제 2014년과 이별하는 법 노래 3종 세트 나갈 텐데요. 3종 세트. 2014년에 남기고 가야 할 것과 꼭 가지고 가야 할 것. 이제 사흘 동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 들어보시죠. 언젠가는 그렇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사심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 들으셨을 텐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가운데 한 곳이죠. 바로 모란시장에서 파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가 발견됐습니다. 올 겨울 수도권에서는 처음 발생한 건데 감염닭의 배설물을 통해서 빠르게 전염되는 만큼 시중에 감염닭이 유통됐는지 이런 점도 참 걱정입니다. 모란시장 가축상인 회장 이강춘 회장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닭들은 모두 살처분 했나요? 예, 3일 전에 밤늦게 오후 5시부터 시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시청 관계되는 직원들과 모란 상인들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신속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처분하고 조류에 대한 살처분을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3일 전에 했는데 왜 어제 뉴스에 알려졌죠? 그 관계는 물론 아시기 힘들겠지만. 예, 저희야 그것은 모르겠죠. 예. 그런데 이게 참 궁금해요. 이걸 빨리 알려야지 대비를 할 텐데 3일이나 있다가 이틀 지난 다음에 이 뉴스에 나온다는 거. 그런데 지금 판매업소가 모두 폐쇄됐다고 그러는데 모두 몇 군데죠? 예, 24개 업소 중 가금류를 취급하는 곳이 이제 11개 업소입니다. 11개 업소가 모든 업소뿐만 아니라 24개 업소가 전부 다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AI가 있다 이렇게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닭들이 괜히 죽어나간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 AI라는 것은 닭이 그냥 시들시들 이렇게 졸듯이 하다가 이제 죽은다고 그래요. 근데 예. 저희는 못 겪은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동물 방역 단체에서 예.
시료 시료 검사를 분변 했군요. 시료 검사를 했어요. 음. 한 20일 전에 했죠. 한 20일 될 겁니다. 그때 아. 했는데 거기에서 AI가 검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신속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에 감염된 데게 팔렸을 수도 있을까요? 말 들어보니까 한 집에서 AI가 발병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상해의 그 주인이 좀 이상하다 했으면은 보고를 했을 거고 타당성 있게 보고했을 겁니다. 양심이 있었다면은 팔지 않고 이거 보고한 뒤에 후조치가 따르지 않았을까. 또 혹시라도 고객에게 팔려 나갈 수도 있다고는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이 닭이 인천 강화의 한 농장에서 공급된 닭에서 AI가 발견됐다라는 건데, 그죠? 네네. 그렇다면은 여기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거기에 모든 것의 발병 원인을 역학조사한다고도 그러고, 예. 어제 오신 이제 방역팀에서도, 그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한 5일 후에 발표가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병 원인이 된 매개체가 거기에서 오는 건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네네. 하지만은 어쨌든 닭의 공급업체에 대한 그 철저한 어떤 소독이나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모란 시장에서는요, 모란 가축협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돼야지 또 안심하고 파실 거 방역조가 따로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방역조가 자체에 있어요. 방역조가 있으시다? 예. 그러면은 그 방역조가 지금 매일 그 방역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지와 모든 것을 일지를 써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 8월 달부터 9월 달에도, 올 9월 달에도 그게 있었어요. 예. 다른 데서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선 조치를 한 것이 뭐냐면 천안 정도만 AI가 왔다고 올해 천안에 왔었거든요. 8월에요. 9월에 왔었습니다. 근데 9월에 방역 그쪽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닭을 아예 가금류로 쫙 치웠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대처를 하고 그래서 소독조를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소독조를 편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매일 소독을 왔던 건데 이번에 그 유통 과정에서 펑크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인들의 피해도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 되세요? 예, 그 말씀 고마운데요. 제일로 우리 모란 시장에 일단은 AI가 도래됐다고 그러면 고객들이 끊기잖아요. 예. 마치 AI가 오게 되면은 그 지역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면은 감염이 돼서 막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모란 시장이 민속 재래시장으로서 10만에서 15만 일요일 날 같은 20만 인파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은 그런데 유동인구가 고객들이 모란 시장을 이렇게 방문하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걱정되고요. 임시적으로는 우리 현재까지는 언제까지가 될지 몰라도 가축 분야에서는 전부 다 폐쇄 조치를 자발적인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동물이 있었잖아요. 다른 동물이. 예. 그런 동물조차도 전부 지금 치워버린 상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이. 네, 그래서 후에 모란시장을 장날 오늘이 장이거든요. 예. 오늘 모란시장 장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임시 휴업을 모란시장 상인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다음부터는 빨리 문을 회복을 해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소독 철저히 하고 알겠습니다. 감기기관하고 유대를 갖겠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건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그렇죠.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발발된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소독은 일단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뭐 보건당국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보건당국에 바라는 것은 이제 가축의 매개체가 이제 우리 그 수도권에서 모란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동물 집합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곳이 모란시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위험성이 있다면 자체적인 모란시장에도 이렇게 자체적인 검역을 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가 갖춰져서 신속 대응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모란시장 가축상인회장이시죠. 이강춘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싱가포르로 가던 중에 실종된 에어아시아 항공기. 이 비행기는 우리 선교사 가족 3명도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인분들 상당히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빨리 그리고 사고고 수습이 돼야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해상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사고 원인도 추락 지점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기상 악화가 원인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우종 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해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우종입니다. 예. 지금 추측이 되는 거죠. 기상 악화가 돼서 적도 자바선 근처에 추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실종 당시에 뇌우가 심했다. 그래서 비행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추락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렇게 뇌우가 치고 기후가 안 좋으면 고도를 높이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항공기 기상은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일반적인 기상, 구름이나 안개가 있어도 그 시정이 막히기 때문에 예. 악천후로다가 분단이 돼가지고 항공기 운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정상적인 기상이 아니고 특수 기상인 그런 천둥 번개라든가 이런 뇌우를 동반하는 이런 악천후를 만날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원래 항공기 출발하기 전서부터 각 항공사에는 운항관리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예. 공항의 기상뿐만 아니라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항로상의 기상을 다 미리 예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항공기로 출발을 시킵니다. 예. 다만 가다가 보면 갑자기 그 기상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응해서 이렇게 조종사들은 회피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상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는 곧 그건 사고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운항을 하고 있고 내일도 운항을 하고 있고 기상이 좋으나 나쁘나 늘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상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비해서 조종사들은 늘 훈련을 받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고도를 높이면은 괜찮아지는 거냐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기상이 악기상을 만나는 것은 당초에 기상 정보를 받은 거고 이제 상이하게 된 경우거든요. 예. 이제 악기상을 만났으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그 항공기 자체는 웨더레이더를 통해서 악기상이 이건 도저히 내가 그냥 통과를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할 경우에 그 회피 운항 절차가 있는데 예. 그 회피 운항 절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도를 올린다든지 또는 고도를 내린다든지 또는 좌우측으로다가 회피한다든지 그 당시에 그 기상 레이더를 보고
기장이 판단을 해서 다만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자기가 고도를 바꾼다든지 회피 운항을 하고자 할 때는 지상관제기관하고 연락을 해서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운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도를 높일 때에도 허가를 받는다 이거죠? 예, 반드시 요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상대 쪽에서도 오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아하. 고도를 올리다가 그쪽 상대 쪽에서 오는 비행기하고 충돌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허락을 받고 비행기가 오는 비행기가 전혀 없구나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도 하고 그것도 올라가기 전에는 또 올라간다고 통보도 하고 다 올라가서는 또 다 올라왔다고 또 통보를 해줘야지만 지상관제기관에서 정확한 그 항공기 운항에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적도 상공이라는 데가 원래 기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데인가 보죠? 예, 아무래도 그 적도 그쪽에서 그 태풍도 일어나는 그 원천지가 그쪽에 많이 있고 그래서 대체로 기상 변화가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제 공항이나 그 항로상의 그 기상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운항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비행하기 때문에 기상 변화가 잦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운항이 곤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실종 비행기가 A320-200 기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 네네. 에어버스인데, 네네. 그죠? 네, 6년 그렇습니다. 된 비행기라고 그러시죠? 예, 항공기는 불란서,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 선진국들의 그 통합 제작사인 에어버스에서 제작을 하는 것인데요. 아시는 대로 세계 민간 운송용 항공기 시장은 그 유럽 쪽의 에어버스 항공사와 거의 절반 정도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항공기 수명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기정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예. 항공기 기체에 대한 경제 수명은 20년 정도로 다 잡고 있습니다. 에코노믹 디자인 라이프라 그래서 20년 정도까지를 운항하게 되면 더 이상 운항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 비행기를 다 교체하는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6년 된 기체라고 보통 할 경우에는 거의 새 비행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기체 결함 가능성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네. 주된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A320 같은 항공기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그 유럽의 그 아까 말씀드린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전 세계 벌써 4,000대 이상 판매한 아주 안전한 기종에 그동안은 계속 87년서부터니까는 벌써 3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기 기종의 기체 자체에 대한 설계, 제작에 따른 그런 기체 결함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다만 항공기 한 대 한 대에 대한 그 정비를 하는 것은 항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비 이력상의 그런 항공기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결함, 사람에 따라서 어디가 주로 아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항공기도 요 항공기는 무슨 어떤 고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정비 이력 등을 이제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비 불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비 같은 문제라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그 가능성을 검토할 때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조종사의 운항 미숙이라든지 실수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항공은 일단은 이렇게 기상 변화에 대해서 기상이 이제 악기상을 만나게 되고 항공기 또 결함이 또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인적인 과실이 또 이렇게 저거 됐을 때 이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조종사의 과실이다 또는 조종사가 미숙했다 또는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블랙박스를 수거를 해서 그 당시 항공기 최종적인 조작 상태가 어땠는지
그걸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지만 그 승무원들의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또는 어디에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 청취자가 여쭤보신 거 한번 제가 네네. 대신 좀 묻겠는데, 네네. 7941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가 항공이라 위험한 건 아닌가요? 이런 사고가 나면 저가 항공사 이용하기가 무서워지네요. 근데 이게 뭐 저가 고가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항공사는 로우코스트 캐리어들은 예.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다가 이렇게 운항하는 것보다 하여튼 가격을 싸게 하다 보면 저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것을 혹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일반적으로. 예. 그렇지만 항공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안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 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이렇게 그렇죠. 아주 엄청난 그런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저가 항공사가 오히려 더 다른 거는 다 절감을 해도 정비라든가 항공기 자체에 대한 이런 준비는 거의 철저하게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라고 그래서 항공기가 타는 거에 위험하다 하는 것은 조금 다만 우리나라에 운항하고 있는 많은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좀 아주 중점적으로 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가 항공사가 아닌 항공사들, 정상적인 항공사들은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신에 저가 항공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정상적인 그런 저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형 항공사들은 오랜 경험과 또 그런 시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저가 항공사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잘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저가 항공사들도 조금이라도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운항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저가 항공 보험이 어렵다 뭐 이런 지금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보험은 다 들 거예요. 저가 항공사든 대형 항공사든 보험 들어가는 것은 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권고한 것 이상으로다가 어느 항공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선에만 취항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선에 취항하는 항공기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보험을 동등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하고 대형 항공사하고 차이가 제가 이렇게 전 양쪽 다 타봤잖아요. 근데 네네네. 일단은 기내 좌석이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네. 근데 기내 좌석이 굉장히 좁고 두 번째는 음식이 좀 안 좋다 이런 거 빼놓고는 제가 볼 땐 안전에 관한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가 항공사다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은 사실은 장거리 취항은 거의 안 합니다. 단거리 취항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취항하는 것처럼 좌석이 좀 편안해야 되겠다. 5시간 이상 정도 비행을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렇죠. 좌석을 조금 폭과 간격을 조금 넓히는 반면에 이렇게 단거리 취항하는 것은 잠깐 동안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 이렇게 좌석을 조금 더 넓히는 것 대신에 승객을 좀 많이 탑승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승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사고 얘기로 돌아가서 조난 신호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조난 신호는 어떤 경우에 없을 수가 있어요? 조난 신호는 사실은 항공기가 이제 정상적인 운항에서 완전히 비정상적인 위험한 상태에 이제 도달했을 때 보내는 신호인데요. 첫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가 납치가 됐다든지 하이제킹과 같은 납치가 됐다든지 또는 항공기의 그 엔진이라든지 또는 조종계통의 결정적인 결함이 생겨서 항공기가 정상적인 운항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또 마지막으로는
항공기가 지상 관제기관하고 교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통신 장비를 HF라든지 VHF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통신이 두절되면은 이 장님이 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두절이 됐을 경우 예. 이렇게 납치가 됐다든지 항공기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든지 예. 통신이 두절됐을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재된 트랜스폰더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긴급하다는 상황을 전환 신호로다가 지상 관제기관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엔 왜 그게 작동을 안 했을까요? 지금 갑자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예. 지금은 뭐 추정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만 당연하죠. 급작스러운 항공기의 이제 그런 항공기 악기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비해서 조종사가 이제 일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일단 자기가 고도를 높이겠다고 자기가 일단 지상 관제기관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허가를 받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가 이런 스위치를 누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황이 없었다. 없을 그런 가능성이 경황도 있다. 없고 그런 경황도 없고 사실은 자기가 이걸 회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비행을 할 것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실속으로 다 들어갔다든지 하게 되면 연락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여객기가 일단은 발견이 돼야 될 텐데 실종 여객기가요. 네, 그때까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종 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